자, 시작하죠. 자, 도시공관리계. 이건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지역별로 계획을 정하게 되는데, 저 말을 이해하려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알아야 돼요. 지자체, 줄여서, 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보통 지자체라고 하죠. 근데 국가가 있고 지자체가 있는 거고 서로 조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죠. 지자체가 할 일에 대해서 국가가 뭐 따로 간섭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을 갖춰야 국가가 되죠.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영토와 비슷하게 지역이 있어야 되고 국민과 비슷하게 주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주권과 비슷하게 자치권을 갖춰야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지역이 어떻게 돼 있고 주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치권이라는 게 뭔지 이걸 알면 지방자치단체 전만 체계를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지역은 전국을 일정한 행정구역으로 나눠놨죠. 가장 기본적인 게 도죠.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남북, 전라남북, 경상남북 해서 9개 도로 전국의 행정구역을 나눠놨고 그 다음에 특별시가 또 별개로 있죠. 그 다음에 광역시가 또 별개로 전국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가 9개, 특별시가 하나, 광역시가 6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근데 도는 지역이 넓으니까 다시 행정구역을 나누죠. 근데 인구가 많은 지역은 시, 인구가 적은 지역은 군으로 다시 나누게 되죠. 그래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연천군 이런 식으로 도는 시와 군으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시는 다시 밑에 동을 두고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시 밑에 동이 있는데 이 사이에 구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죠. 구가 다 있는 건 아니고 김포라든지 의왕시라든지 군포 뭐 이런 데는 구가 없이 시 밑에 바로 동으로 돼 있죠. 반면에 수원이나 성남, 안양, 안산, 뭐 용인 뭐 이런 데는 구가 있죠. 차이는 규모가 큰 시와 작은 시죠. 50만 넘어가면 구를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50만 이상 규모가 큰 시는 밑에 구를 두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가 없이 동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군 밑에는 읍이나 면으로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눠지고 특별시는 밑에 구가 있고 그 밑에는 동이 있죠. 광역시에도 구가 있고 그 밑에는 동이 있는 거고 일부 광역시에는 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 밑에는 또 읍이나 면으로 나눠지는데 이 광역시에 있는 군은 구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지역 자체가 다르지만 광역시에 있는 군은 법에서는 구와 동일하게 취급해요. 예컨대 시, 군, 구라고 할 때 이 군에는 광역시 도에 있는 군이 포함이 되겠죠. 광역시에 있는 군이 여기 포함이 되는데 같이 포함이 돼요. 왜냐면 옆에 구가 있으니까. 구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군에도 광역시에 있는 군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시, 군 이렇게만 나왔어. 이럴 때는 도에 있는 군은 포함이 되지만 이때는 광역시에 있는 군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구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이죠. 구가 없잖아요. 광역시 있는 군이 포함이다, 제외다. 같이 제외가 되는 겁니다. 교재 4페이지를 보시면 용어 중에 2번에 보면 도시군 계획의 설명이 나오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근데 구가 지금 안 나왔죠. 그러니까 가로 안에 보면 그 군의 의미가 써 있죠.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가 되는 겁니다. 구가 빠지면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군도 같이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에 있는 군은 구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시군구처럼 구가 있을 때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군도 같이 포함. 근데 구가 빠졌을 때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군도 같이 제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광역시에서는 구군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취급을 해요.
이렇게 해서 지역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주민들이 다 있죠. 경기도민이 있고, 수원시민이 있고, 인천광역시민이 있고, 남구구민이 있는 거죠. 그럼 남구구민이 동시에 인천광역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과 주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자치권이 같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고, 자치권이 없으면 단순한 행정구역이 되는 겁니다. 자치권이라는 거는 좀 이론적으로는 자치행정, 자치조직, 자치입법, 자치재정권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자치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자치조직권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치조직이라는 거는 원래 지방행정 조직을 국가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행정 조직을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시장이나 이런 걸 다 국가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죠. 그래서 지방행정 조직을 주민들 손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까지 다 뽑을 수는 없으니까 단체장을 뽑아가지고 단체장이 소속 공무원들을 임명해서 주민들 의사에 맞는, 그 뜻에 맞는 행정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치 조직권인데,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를 하면서 누굴 뽑았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어디가 자치단체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천광역시장을 선거를 통해서 뽑았죠. 그러니까 광역시라는 종류의 자치단체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인천광역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남구청장 선거를 했나 안 했나? 선거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강원, 옹진군 여기도 다 선거를 하죠. 이거 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라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 밑에 구라는 자치단체가 또 있는 건데, 이것도 서로 다른 거예요. 광역시와 구는 하는 일이 또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광역시가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을 선거를 통해서 뽑죠. 구청장을 뽑고. 그런데 동장은 뽑아 안 뽑아? 안 뽑죠. 여기서 동장, 읍장면장은 선거를 안 하죠. 그 다음에 도에서는 도지사 선거를 통해서 뽑죠. 이거 자치단체고. 그 다음에 시장이나 군수를 선거를 통해서 뽑죠. 이게 다 자치단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수원시에 있는 팔달구, 부천시의 원미구, 그 구청장은 선거를 할까 안 할까? 선거를 안 해요. 구청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여기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는 자치권이 있는 구기 때문에 이거를 자치구라고 합니다. 반면에 일반시에 있는 이 구는 자치권이 없는 구, 그래서 비자치구라고 하거나 아니면 행정상 목적으로 설치된 구, 행정구라고 서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치구가 있고 자치구가 아닌 비자치구가 있는 거고. 그리고 교재 보다 보면 이제 자치구 이런 말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근데 267페이지를 보면 그 용어 정의 중에 11번에 정관 등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박스 하는 내용 중에 보면 3번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여기에 그냥 구청장이라고 안 하고 자치구의 구청장이라고 나오죠. 이게 자치구의 구청장이라 특별히 써놓은 이유가 수원시 팔달구나 부천시 원미구는 거기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특별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디에 있는 거,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이 구, 이걸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구가 나올 때는 자치구 보통이 다 써져요. 그래서 구간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이나 읍면은 선거를 안 하죠. 그래서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까지만 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아닌 거고. 그럼 자치단체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권한상 중요한 차이가 생겨요. 읍이나 면, 동 이런 데서는 뭘 결정하거나 뭘 지정하거나 뭐 인가하거나 승인하거나 허가하거나 이런 권한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권한 자체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하는데 동장한테 허가받아라라고 법에서 정해버리면 동장이 허가 권한을 갖겠죠. 근데 그 허가 권한을 동장이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동장은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게 아니라 시장이 그냥 임명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임명된 사람한테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줘봐야 권한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동장이 허가할 때는 소신껏 허가를 못하고 항상 누구 눈치 봐야 돼?
시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시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이 허가를 내주면 시장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꼭 살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싫어하는 허가를 몇 번 내주면 잘릴 거 아니에요. 자를 수는 없지만 이상한 부서로 막 보내요. 막 쓰레기 관리하는 부서, 장묘관리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 아세요? 화장시설 또는 뭐 묘지 관리하고 막 이런 데 있잖아. 거기도 공무원들이 나가요. 그런데 보내버리면 싫어할까? 공무원이 다 좋은 자리 가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좋은 자리 가려면 이분한테 잘 보여야 되고, 잘 보이려면 시장이 마음에 드는 허가만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장한테 그런 권한을 줘봐야 행사가 안 되니까 아예 여기다가 어떤 권한 자체를 안 줍니다. 그런 읍장이나 면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재에 나오는 거는 그 동읍면 이런 거 아예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자치구가 아닌 구도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이 돼야만 무슨 법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그 자치구 아닌 구는 할 일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 읍장면장이 나중에 농지법에 한번 나와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는 거, 증명. 이게 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확인해서 증명서 떠주는 거니까 뭐 이런 일은 해도 뭐 법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이런 거는 아예 권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결정하고 뭘 지정하고 계획을 만들고 또 인가라고 승인을 하고 이런 거는 다 자치단체가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치단체가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지역적으로 넓게 나눠진 게 있고 그걸 다시 세분해서 나눈 게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나눠서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부르는 순서가 항상 특별시 맨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도, 이 순서로 부릅니다.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도가 있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는 시, 군, 구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순서가 이 순서 그대로예요. 시, 그 다음에 군, 구. 그래서 광역이 세 가지, 기초 세 가지 이렇게 나눠진 건데, 광역자치단체 두 가지가 추가가 돼 있는데 특별자치시가 있고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요거만 따로 이렇게 부른 거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요거만 따로 이렇게 그냥 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 세종시는 그냥 시가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세종시는 규모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원래는 충청남도 세종시가 돼야 돼요. 충청남도 천안시처럼 충청남도 세종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종시는 행정수도 목적으로 건설한 거예요. 그런데 충청남도 세종시로 두게 되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행정수도니까 국가에서 세종시에 관한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만들 사항들이 많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받고 이럴 사항들이 많아요. 시에서 뭔가를 입안해서 도에다 결정해달라 신청하고 뭔가 수립해서 승인받고 이럴 사항들이 많은데, 세종시에 관한 계획을 국가에서 수립한 다음에 충청남도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려니까 뭔가 체계상 안 맞게 되죠. 그래서 세종시는 처음부터 도에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독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세종시가 아니라 그냥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는 그냥 원래는 도죠. 근데 다른 도와 다르게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 겁니다. 특별한 점이 딴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시가 두 개가 있죠.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고 딱 두 개가 있는데, 이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수원시, 부천시 이런 시와는 달라요. 다른 시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장들을 뽑잖아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되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행정상 목적으로만 두고 있는 행정시예요. 자치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시가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사가 그냥 임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치단체가 아니라서 그 법적인 권한을 갖기가 좀 어려워져. 예컨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내 마음대로 건축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으로 정하고 있는 구조 기준, 설비 기준, 재료에 관한 기준 등이 맞는지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항상 법에서 뭔가를 정할 때는 명확해야 됩니다. 허가 대상이 되는 게 어떤 행위고, 허가를 누구한테 받는 것이고, 이런 게 명확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누구의 허가를 받아라 써야 돼. 근데 허가 권한이 보통 광역자치단체가 되겠어요?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어? 인허가 내주고 이런 거는 주로 기초에서 다 해요. 광역자치단체는 뭐 인허가 사무 이런 게 아니라 뭐 계획적인 사무, 정책적인 사무, 뭐 광역적인 사무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뭐 인허가 내주고 이렇게 집행적인 사항들은 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앞으로 허가, 인가, 뭐 또 인간이 약간 좀 다를 거고, 신고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기본적으로 다 시군구예요. 농지 전용 신고를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 건축허가 시군구. 뭐 주택법에서 입주자 모집하려면 승인을 시군구한테, 조합 설립하려면 시군구한테 그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허가 사무는 주로 시군구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쓰겠죠. 요 법에 있는 요 내용을 해석하면 경기도 수원시에서 건축하려면 경기도의사가 아니라 수원시장한테 허가받으라 이런 의미고, 경기도 연천군에서 건축하려면 연천 군수한테 허가받으라 이런 의미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건축하려면 강남구청장한테,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건축하려면 남구청장 허가받아라 이런 의미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받아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는데 제주도에 문제가 생겨요. 법에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건축을 할 건데 법에 있는 대로 해석하면 서귀포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서귀포시장한테 허가 신청하면 서귀포시장이 허가를 소신껏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동장하고 똑같아. 그냥 도의사가 임명하라는 사람이라서 소신껏 허가를 못하고 허가 내줄 때마다 항상 도지사 눈치를 봐야 돼요. 도의사가 싫어할 것 같으면 허가 못 해주고, 도의사가 좋아할 것 같으면 허가 내주고. 근데 그거를 그냥 알 수가 없잖아요. 가서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매번 가서 도의사한테 결재를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집중 못하니까 여기다 권한 줘봐야 행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는데 제주도 때문에 여기다가 도의사를 써줄 수밖에 없어. 안 써놓으면 서귀포시장 찾아갈 거고 서귀포시장이 허가를 못하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도의사를 여기서 써주게 됩니다. 도의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받아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써버리면 이 동네 가서 또 문제가 생기죠. 경기도 수원시에서 건축할 건데 벌 보니까 시장 또는 도의사 또는 시장 허가 받아라 라고 돼 있으니까 도의사 허가 받아도 되고 시장한테 허가 받아도 되는 상황이 돼버리죠. 누구는 도의사 허가 받고 누구는 시장한테 허가 받고, 한 지역에 막 그냥 도의사 허가 내준 거, 시장이 허가 내준 거, 시장은 허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도의사가 내줘버리고 별 상황이 다 생기겠죠. 그러니까 권한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권한을 막 양쪽에 나눠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의사가 경기도의사나 강원도의사 이런 건 빼고 제주도의사만 말한다는 거를 분명히 써줘야 되죠. 그렇다고 법에다가 제주도의사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게, 법에는 이런 고유명사를 쓰면 안 되고 보통명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와 같은 특징을 가진 도를, 지금은 제주도만 그렇지만 나중에 강원도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울릉도가 그렇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는 도를 특별자치라는 말로 그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받아라 이렇게 이제 써놓으면, 특별자치도가 지금은 제주도밖에 없으니까 제주도에서는 도의사 허가받게 되고,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 도가 특별자치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게 되니까 권한이 명확하게 딱 나눠지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써주면 특별자치 시장을 하나 더 써주면 전국 어디서든 허가를 누구한테 받게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을 이렇게 둔 거예요. 교재 418페이지 보면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써 있는데, 418페이지 맨 밑에 가로 2번 허가권자 설명을 보시면, 원칙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설명한 관행 그대로 써 있죠. 그래서 그 시군구 앞에 이런 게 이제 붙어 있게 되는데 이 지문이 시험에 나와요. 이런 사항이. 이제 옳게 할 때는 이대로 써놓는 거고 틀리게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바꿔서 속이겠죠. 그때 바꿀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를 빼놓고 그걸 속이거나 이렇게 안 해요. 속일 때는 건축물 건축하려면 시군구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중요 단어를 이제 허가를 신고로 바꾸거나 만약에 허가권자를 속이고 싶으면 시도의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를 빼서 속이거나 없는데 넣고 속이거나 이런 식으로 안 내요.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하려고 그냥 써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그 앞으로 교재 읽을 때는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있어도 없는 듯 읽고 없어도 있는 듯 읽고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그래서 그 내용을 속이는 경우는 아예 없으니까 이런 게 교재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그냥 설명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는 특이 세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특별시가 있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기본은 세 가지인데 자세히 보면 5가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광역자치단체를 이 5개를 한 번에 싹 불러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부르려면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부르는 말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번에 싹 부를 때 줄여 부르는 말이 시도가 되는 거예요. 시도. 왜 시도냐면 특별시죠. 광역시고 특별자치시. 시가 3개. 그 다음에 도가 또 2개가 있죠. 또 시 3개, 도 2개. 줄여서 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시도를 할 때 이 시를 수원시, 성남시 이런 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시도의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요거만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도를 붙여서 시도. 그 다음에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줄여 부를 필요가 또 있겠죠. 그때는 자치단체가 시도기 때문에 시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시도지사. 그래서 지역 자치단체는 시도, 자치단체장들은 시도지사라고 부르는 건데 시도지사와 도지사는 전혀 다른 말이니까 또 구별이 돼야 돼요. 도지사라고 하면 광역자치단체장 5명 중에서 도의사 1명만 딱 찍어서 부른 거고 그다음에 시도지사라고 한 거는 광역자치단체장 5명을 한 번에 싹 부른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일단 구별이 돼야 되고 교재 12페이지를 보면 그 박스가 조그만 게 하나 있죠? 그 박스 안에 1번 보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5개가 거의 다 나와 있죠. 근데 그 앞으로 이제 이거를 계속 뒤에서 반복해서 써야 되는데 매번 쓰려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가로치고 이하 시도라 한다. 이게 줄여놨어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시도라는 말만 뒤에 계속 나와요. 시도라는 말을 보면서 거의 5가지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다 포함됐구나를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예컨대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도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 2번에 보세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 시도라는 말이 나왔죠. 거기 몇 가지가 포함됐어? 5가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까지 싹 포함된 거지. 이게 시도죠. 그리고 이때 시도지사가 공동을 수립한다. 시도지사라는 말 속에 몇 명? 5명이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시도, 시도지사 이 표현이 기억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나오니까 그 표현 자체를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다음에 틀이 꼭 구별이 돼야 될 게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시, 광역시도가 있고 기초가 시, 군, 구가 있는데 그 틀이 구별이 돼야 된다. 시와 구는 어디 밑에 있는 거죠? 시와 구는 도 밑에 있는 거, 도. 광역자치단체 중에 도 밑에 있는 게 시와 군이고 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거죠. 시장이나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의사 승인 받아요? 시도의사 승인 받아요? 잘 생각했어요? 시장이나 군수가 구청장을 빼고 가랬어요 지금. 시장이나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의사 승인 받아요? 도의사 승인 받아요? 이때는 그냥 도의사만 나와야 돼. 구가 빠졌으니까. 그 구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시구는 도 밑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상업기관에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 상업기관이 도니까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 받는 겁니다.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누구 승인 받아요? 도지사. 계속 반복되는 틀이에요. 17페이지 보면 가로 4번에 광역도시계획 승인. 그 중에 동그라미 6번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구청장이 빠져있죠.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 승인?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겁니다. 23페이지로 가면 그 6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 승인? 도의사 승인. 뭐 단어만 바뀌었지 내용이 계속 똑같잖아요. 시장과 군수는 계속 도의사 승인 받는 겁니다. 39페이지로 가면 그 3번에 지형도면 고시, 그 중에 그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시장, 가로 건너뛰고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의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세 번째 줄에 그걸 줄여서 지형도면이라고 하는데 시장이나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누구 승인? 도의사 승인.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국토기법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건축법상 시장이나 군수가 21층 이상 건축물 허가하려면 누구 승인? 도의사 승인 받아요. 구청장 빼고 시장이나 군수가. 419페이지로 가보면 그 가로 3번에 도의사 사전 승인, 시장 군수는 구청장이 빠져있죠.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허가하려면 그 밑에 줄 누구 승인을?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된다.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될 대상이 21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또 일정한 건축물에 대해서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포함됐느냐, 아니면 그게 빠졌느냐, 요거에 따라서 그 상급기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틀이 딱 서야 돼요. 그래서 시장과 군수만 나왔을 때는 그 상급기관이 도지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는데 누구한테 신청? 시도의사한테? 구청장이 시도의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구라는 거는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도 밑에 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구청장만 나왔을 때는 그 상급기관이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돼야 되죠. 271페이지를 보면 그 271 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치구의 구청장 그냥 일반 시 밑에 있는 구는 아예 법에서 어떤 권한 자체가 아예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다 자치구의 구청장이 돼요. 근데 법에서는 이제 그걸 명확하게 하려고 자치구의 구청장 이렇게 항상 쓰는 겁니다. 그냥 구청장 써놨다가는 수원시 8달구 이거 같이 포함돼 버리니까 그래서 자치구의 구청장 이렇게 쓰게 돼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근데 광역시에 있는 구는 구나 똑같은 거라 그랬죠. 같이 묶여서 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청장 등은 정비 계획을 위반해서 누구한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한테 신청하죠. 도의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시와 군이 나왔을 때는 그 상급기관이 도의사가 되는 거고, 구청장이 나왔을 때 상급기관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건데 누구한테? 그렇죠. 이때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삼각기관이 시장은 도의사, 군수도 도의사한테,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이걸 합해서 시도지사한테 뭐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184페이지 보면 그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여기도 자치구란 말이 또 나오죠. 구청장인데 가로 안에 자치구 구청장. 그러니까 일반 구는 자치구가 아닌 건 아예 법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발구역 지정을 누구에게? 시도지사한테. 그러니까 틀만 알면 이 내용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군이 나왔을 때는 그 위에가 도의사다. 구청장이 나오면 그 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군구가 나란히 나왔을 때는 위에가 시도의사. 그러니까 그 틀만 알면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막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걸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틀만 알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자치단체 요 틀이 생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일단 쉬는 시간이고 사진 찍어가지고 스마트폰에다 그냥 찍지 말고 머릿속에다 이대로 찍어요. 그래서 이대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재 읽다가 이제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삼각기관이 어떻게 되는지 이 틀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제할 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을 듣게 되는 거죠.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가 그 도시공기본계획 승인하고 서류를 송부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송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똑같은 틀로 되는 거니까 이 틀을 좀 잘 정리해두고. 그래서 자치단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을 잘 보시면 요거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자치단체는 기초가 시군구, 광역이, 특별시, 광역시도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도가 빠졌고 구가 빠졌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지역이 돼서 계획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그 법에서는 시군구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근데 도시군관리계획만큼은 지역이 저렇게 나눠진 건데 요 계획들은 계획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획 중에 근데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은 사람이 도시를 이루고 모여 살다 보면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 산속에서 나 혼자 살 때는 도로 필요 없어요. 상수도 하수도 필요 없죠. 가스 안 들어와도 장작 나무 주워다 떼고 살면 되고 하수도가 없어도 대충 해결되고 먹는 물 개울물 끓여다 먹으면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가 있는데 사람이 도시를 이루고 모여 살다 보면 이 시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면 먹는 물 해결이 안 되죠. 전기가 안 들어오고 뭐 가스가 안 들어오면 에너지 해결이 안 되는 거고. 하수도가 없으면 어떡하지? 수많은 사람 모여 사는데 하수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옷 처리가 안 될 거고 도시 안에 막 오염물질 막 쌓여가지고 막 전염병이 들고 난리 나겠죠. 예전에 막 그 산업화 초기에 유럽에서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도시를 이루고 모여 살면서 하수 시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집은 막 2층 집, 3층 집 짓고 살면서 집에 하수 시설이 없어. 그래서 생활하수가 나오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동안 쓰고 이제 다음날 하수물 처리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 밖에 길거리에 확 뿌려버리죠. 그래서 외국 명화들 보면 양산 쓰고 다니잖아. 그 햇빛을 피하려고 쓰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떨어지는 막 생활 옷을 막 그냥 2층에서 막 날라오니까 그거 안 맞으려고 쓰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길거리에 오물들이 막 쌓여 있으니까 하이힐을 신고 다니고 도시에 막 냄새가 너무 나니까 막 향수 뿌리고 다니고. 그래서 개인은 그런 식으로 피하는데 도시는 너무 그냥 그
지저분하고 하니까 뭐 미관상도 그렇고 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막 그 당시에 패스트가 막 돌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 안에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기반시설을 없으면 설치해야 되고 있는 게 문제 있으면 정비 고쳐야 되고 더 좋게 개량도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도로 설치하면 안 되니까 미리 계획을 해야 되죠. 도로 어디다 설치하느냐, 공원 어디다 설치하느냐 이런 계획을 미리 정해야 된다. 그 계획을 누가 정할까 좀 생각해 보면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에 수많은 시바군이 있죠. 저 끝에 연천부터 해서 맨 밑에 평택, 뭐 수원, 안양 막 수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경기도 연천군 어딘가에다가 공원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원을 위치를 어디로 할지 면적을 얼마로 할지 그 고민을 연천군수가 고민해야 돼요. 경기도의사가 고민해야 돼. 그 연천군수가 고민해야만 꼭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규모로 설치가 가능하겠죠. 경기도의사가 경기도 전체를 놓고 한꺼번에 연천이든 수원이든 안양이든 공원에 가는 거 한 번에 싹 결정했어. 근데 경기도의사가 뭐 지역 상황을 잘 모르니까 결정을 했는데 산꼭대기에 막 공원이 결정되고 논바닥 한가운데 막 공원이 들어가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 계획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천은 연천군수가 평택에 있으면 평택시장이 수원에 있으면 수원시장이 이 계획을 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가 있고 특별시는 도는 시와 군으로 나눠지는데 특별시는 구로 나눠지죠.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있고 강남구 어딘가에다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원을 어디로 할지 면적 얼마로 할지를 서울특별시장이 고민해야 돼요. 강남구청장이 고민해야 돼. 강남구청장이 고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느낌만. 근데 이게 특별시는 또 달라요. 공원도 기반시설이지만 도로, 상수도 하수도 다 똑같은 기반시설이에요. 근데 도로를 생각해 보면 서울에 동작구가 있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있는데 도로에 관한 계획을 구마다 다 따로 정했어. 동작구가 도로 결정했는데 돈 없으니까 2차선. 서초구는 돈 많아서 8차선. 강남구는 10차선. 송파구는 6차선. 강동구는 4차선. 이런 식으로 서울 시내 도로가 구마다 다 다르면 곤란하겠죠. 상수도가 구마다 다 끊겨 있고 하수도가 다 구마다 따로따로 돼 있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청장이 고민해봐야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 구청장한테 이런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전체를 보면서 도로가 어느 위치로 몇 차선이 좋겠다. 이 고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그거는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 구마다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어느 구로 갔더니 공원이 그렇게 많고 어느 구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고 이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 특별시의 경우에는 구마다 나눠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별로 정하는 계획이에요. 도시별로. 서울이라는 게 하나의 도시 아니에요. 강남이라는 도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전체가 하나의 도시죠.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정하는 거고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이 안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으니까 수원은 수원대로, 안양은 안양대로, 평택은 평택대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별로 하다 보니까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에서 이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 도에서는 시와 군으로 나눠서 계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는 시와 군으로 나눠서 하게 되고 특별시, 광역시는 구에다 맡길 수가 없으니까 직접 하게 되고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밑에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도와 구가 이렇게 빠지고 지역에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군구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지역별로 계획을 정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이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너무 길어요. 아까는 광역자치제 줄여서 시도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건 줄여서 부르는 말도 없어요.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써. 그 교재 다시 답해주러 가면. 그 이번에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근데 3번에도 똑같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4번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쓰죠. 줄여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를 막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뭐 줄여서 뭐라 부르겠다 이걸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매번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재 읽기가 힘들어져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써 있는 거 이렇게 써 있어도 이건 수업 시간에서라도 줄여서 좀 부를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글자 따가지고 특광, 특특시군. 근데 이것도 좀 불편해. 요 두 가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이렇게 읽기로 했으니까 세 가지 특을 묶어서 세 가지 특하고 그다음에 광역시 시군.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중에는 특광시군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이와 같이 특광시군의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공법이 참 어려운 게 써 있는 건 특광시군 단순해도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니까 저렇게 체계를 다 알아야만 이게 제대로 이해가 돼요. 나머지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체계를 쌓아가지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이와 같이 특광시군의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정하는 거고, 계획을 정하는 이유가 이 각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이 6가지 계획이 필요한 거고, 첫 번째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걸 지정하게 되는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뭔지 일단 나중에 다시 자세히 배울 겁니다만 기본 용어라도 좀 먼저 보면,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구가 있고 용도구역이 있죠. 옆에는 다 용도란 말이 붙어 있고 뒤에가 지역, 지구, 구역 단어가 차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일단 구별해야 되니까 지역, 지구 이렇게 써놓고 지역을 한 번 읽고 지구를 한 번 읽고 구역 화살표 방향으로 틀을 잡아서 기억하세요. 화살표 그려가면서 지역, 지구, 구역 그러면 단어는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의미는 비슷해 보이는데 쓸 때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은 보통 전체를 평면으로 나눠서 A지역, B지역, C지역 이런 식으로 나눌 때 지역이란 말을 써요. 지역이고, 지구나 구역은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정할 때 지구나 또는 구역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노년지구 그 동네가 이렇게 따로 있는 거죠. 무슨 지구 평면적으로 쭉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노년지구 뭐 이런 게 하나만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정할 때 지구 또는 구역을 쓰게 돼요. 그 중에 구역은 요 중에서도 구역은 특정한 목적만 가지고 정할 때 구역, 주차만을 목적으로 주차구역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래서 지구 또는 구역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를 평면으로 나눠서 지역을 이렇게 나누고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지구 또는 구역을 정해서 용도, 쓰임새를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용도는 쓰임새를 말하고, 근데 부동산은 그 쓰임새가 특징이 어때요? 다양하다는 게 특징이죠. 모든 물건에 다 쓰임새가 있죠. 책상이 가지는 쓰임새, 의자가 가지는 쓰임새. 근데 일반적인 물건은 쓰임새를 따로 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이 생긴 대로 쓰는 거죠. 만들어질 때부터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뭐 용도를 특별히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책상을 가지고 밥상으로 하자 이럴 필요가 없잖아. 정해진 쓰임새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쓰임새가 매우 다양해요. 그 다양한 쓰임새를 이렇게 지역, 지구, 구역으로 나눠서 쓰임새를 결정하기 위한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인데 어떻게 다양한지 오늘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